2학년 때는 식품통계학이랑 식품관련검사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 3학년 때는 식품학 원수를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 4학년 때는 식품첨가물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승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울과학대학교 식품공학과의 김영준 교수고요. 산업체에 한 20여 년 정도 이제 먼저 근무를 했고 2017년도에 이제 학교에 이제 부임하게 됐습니다. 재료화, 식품 분석, 기계 분석, 품질 관리, 식품 안전 및 법규 5과목을 현재 학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 여러분들 지도하고 있는 박성희고요. 저는 식품공정공학을 주 전공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우리가 어떤 열 전달, 열 처리, 식품의 건조, 냉동 과정 등에 대한 단위 조작 위주로 공정공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9월에 식품공학과에 부임한 공민석 교수고요. 저는 지금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 안전성 쪽 전공으로 지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실험실도 세팅해서 이제 하고 있고 학부 대학원 과목도 이제 또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건 1학년 생물학 1, 2, 그다음에 이제 3학년 식품생명공학, 4학년 분자생물학하고 남용식품가공학 이렇게 학부 수업을 하고 있고 대학원은 식품위생학, 분자생물학, 고급 분자생물학 이런 것들 강의를 하고 있어요. 반가워요. 그러면 어떤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식품공학과에서 와서 내가 가르치는 과목들에서 식품만 빼면 대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교양 필수랑 비슷해요. 어느 직군에 정확히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그런 직군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3학년 때, 4학년 때 들어야 되는 전공 과목들 있잖아. 그 전공 과목들이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어느 직군과 연관이 됩니다. 라는 것보다는 그런 직군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 듣는 과목들을 수월하게 수강하기 위한 어떤 기초 과목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의 생산 또는 어떤 판매, 소비, 유통 여러 단계가 다 이렇게 있는데 생산과 이제 품질 쪽에 좀 많이 더 있고 좀 더 또 깊이 들어가면 이제 R&D까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통조림 같은 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과 부패 미생물을 사멸시에 과연 어떻게 하면 열이 효율적으로 침투될 것인가, 얼마만한 열량을 가해 주어야 될 것인가, 식품의 크기에 따라서 가열 처리하는 시간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를 공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어떤 건조식품을 만든다, 건조 과일 수행을 만든다 그럴 땐 동결 건조, 적외선 건조, 열풍 건조 등 어떤 공정을 조합해서 어떠한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걸 가르치는 학문으로 실제 생산에서 여러분들이 공정 설계 및 관리를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원료를 얼마나 투입을 할 것인지, 또 그 원료를 갖다 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 살균을 한다고 한다면 살균 온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살균 후에 냉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최종 제품 포장까지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은 식품 공정공학에서 대표적인 게 열전달 유체 역학, 어떤 물질 수지 계산 등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에 식품 공정 설계 및 생산 관리에 제일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결국 어떤 생명공학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회사에 어떤 직종을 직종을 갖더라도 다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도움이 된다면 아무래도 연구직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실험 그런 제 그 강의 내용이 아주 기초 중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가 나오면 이게 아웃풋이잖아. 그럼 그걸로 사업을 따서 돈을 버는 게 아웃컴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살아가면서 큰 계획을 세우고 내가 분명히 시간을 들여서 또는 노력을 들여서 내 정성을 들여서 열정을 들여서 뭔가를 했다면 그 나온 결과물들을 결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좀 능력들을 함양해라. 나는 식품공학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학생들이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해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쪽으로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수치화된 어떠한 그런 객관적 지표를 본인이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학점의 점수, 영어의 점수, 자격증도 이제 식품기사 요즘 많이 따기 힘들지만 점점 나아지겠죠. 위생사 이런 것도 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학교 되게 좋은 게 이제 방학 때 헬스업이랑 그다음에 ISO 22000,
FSC 22,000 갖다가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 장단기 현장 실습 있잖아요. 경험을 많이 해준다 생각해요. 그 정도. 당연히 학점 관리는 필수적이겠죠. 학점이란 건 전공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한 학생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스킬, 즉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생활 중 여러분 캐스텀 디자인 수업이나 다양한 전공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증대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영역을 키우기 바랍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솔직히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했을 때 전문성이라고 봐요. 그거와 별개로 좀 더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보력이에요. 정보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글링이나 서칭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혼자서 알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혼자서만은 부족하고 선배든 그런 자기 회사에 있는 선배라면 제일 좋겠죠.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그런 교수님들, 그런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뭔지 알 수 있다면 아마 더 금상첨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